고향신문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일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2018년부터 3년간은 독일 주재 대한민국 대사로 근무했던 정범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신문 창간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고향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신문의 누구 못지않은 애독자라고 자부하면서 축하 말씀 겸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발행되는 소위 지역 언론, 풀뿌리 언론이라고도 하는데요. 34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지역 신문을 보면 그 지역의 수준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고향신문을 보면 지역지들이 보여주는 것 같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지라든가 마을 소식지라든가 이런 건 물론 아니고 관청 홍보지 성격은 더더욱 아닙니다. 고향신문이 남다르다고 보는 것은 지역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는 지역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시민들에게 공론의 장을 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지역 언론으로서 고향신문에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고향시청 이전 문제라든가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운동, 이것은 시민을 단순히 독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시민을 함께 공론장에 끌어들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고향신문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향신문이 창간되던 때가 1989년인데요. 일산 신도시가 막 출범을 할 때입니다. 일산 신도시를 계기로 해서 고향시 지역은 오래된 이 종주민들과 또 이곳을 새로운 고향으로 찾아 들어온 입주민들 간에 어우러져 사는 도시가 됐는데요. 이주민들에게도 어울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내는 작업, 이건 고향 시민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역할을 고향신문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오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모쪼록 창간 35주년을 맞아서 정말 우리 고향 시민들이 고향시에는 고향신문이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창간 35주년 축하 메시지 전해주신 정범구 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이 축하 메시지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고향팟 후원 회원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래쪽 설명 더보기란에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 누르시면 매달 이렇게 원하시는 금액으로 고향팟을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엽동 사과나무 치과병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뉴스 체크를 찍었고요. 소중한 공간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다 재미있고 풍성한 콘텐츠로 고향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 남동준 기자님 헤드라인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산역 앞에 예정됐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아시죠? 이곳에 원래 이전하기로 계획됐었던 일산 서구 보건소 이전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GTX역 세 곳의 환승센터와 주차장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시청 백석 이전 용역비를 반환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양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창녕신도시 자족용지를 확보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직권 취소하라고 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펼쳤습니다. 팔레스타인 평화활동가가 10일간의 일정을 고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포럼, 고향 주민자치 제대로 가고 있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산역 앞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저희가 몇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일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추진이 됐었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후에 공공임대를 제외하냐 마냐 뭐 이런 요구가 있으면서 2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착공 합의가 이뤄졌다. 이거 반가운 소식인가요? 고양시와 LH가 지난달 말에 일산역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연면적 약 2만 제곱미터에 9층에서 15층 높이의 건물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132세대,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청년 창업공간, 그리고 일산 서구보건소, 이 건물이 확장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가장 큰 거는 일산 서구보건소가 제외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건소가요? 예. 원래는 공공임대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었나 했는데 갑자기 보건소 제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작년 10월에 이제 김혜련 시의원이
시의원이 이제 시정 질의를 했었습니다. 일산역 앞에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쟁점 문제는 뭐였냐면은 공사에 대한 사업 계획들은 다 나왔는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살펴봤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착공하는 과정에서 지하 땅 파기를 했는데 그 옹벽이 발생하면서 네, 맞아요. 그 원래 사업 계획의 일부 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제외해주고 업무시설을 넣어달라 이러한 요구들을 하면서 LH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착공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매몰 비용 문제 많게는 최대 2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 LH는 이제 빨리 착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었고 근데 고양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좀 민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작년 11월에 급기야는 공사업체와 LH가 계약을 해지해버린 거죠. 근데 계속 착공이 안 되고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까지 직면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일산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위기까지 처했었는데 네. 이건 이제 작년까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혜련 시의원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선 거죠. 결국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업 재추진 합의를 이뤄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공사가 2년 이상 늦춰지다 보니까 당초 설계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이제 모자른 거예요. 공사 비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조정이 좀 불가피했는데 LH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원래 지하 3층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는 원래 다 주차장이었는데 지하를 2층까지만 파면은 공사비를 확 줄일 수 있대요. 대신에 모자란 주차 공간 그럼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서구 보건소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부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하는 요 안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좀 논의가 돼서 협의까지 이르게 된 거죠. 사실은 일산 서구보건소 이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일산 서구 보건소 쪽에 물어봤는데 당장 확장 이전 안 해도 돼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건데 보건소가 뭐 독립기관도 아니고 시장이 물어보면 당연히 뭐 문제 없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원래 이게 문제가 됐었던 공공임대주택 문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거는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기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럼 여태까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끈 거예요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조정된 사업 계획안 이게 사실은 시 담당 부서와 보건소가 암만 협의를 해도 시장을 결심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거를 드디어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브라질 가 계시는데 네. 가기 전에 사인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남은 걸림돌은 현재로서는 좀 크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원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일산 서구 보건소 확장 이전 계획이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무산이 된 거라서 제가 요새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사실은 보건소에 가서 제가 휠체어도 빌리고 보조기구도 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 보건소라는 데가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라는 걸 좀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보건소가 이렇게 무산됐다니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처음부터 그냥 추진을 했었으면 빨리 공사도 이미 끝나고 또 보건소도 새롭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놓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일산역 복합 커뮤니티 센터 무사히 빨리 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GTX-A 운정 서울역 노선이 올해 말에 개통이 되죠. 고양시에서는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3개 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중 킨텍스역과 대곡역은 개통과 동시에 그러니까 연말에 운영을 시작을 하고요. 창릉역은 창릉 신도시 조성식에 맞춰 2027년에 완공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양시 3개 역의 주차장과 환승센터 계획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에 좀 짚어봤습니다. 고양시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GTX-A 개통 준비 전담반 줄여서 뭐 GTX-A TF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TF 팀장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내용들이거든요. 킨텍스역부터 보겠습니다. 공정률 지금 82%로 넘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환승센터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환승센터 부지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직선거리로 450m 떨어진 EBS 사옥 옆에 비어있는 땅 여기 C1 부지 그리고 C2 부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로 요
요 위치인데요. 자, 이 땅은 현재 CJ가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는 C1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하다가 환승센터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현재 CJ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 계획대로 C1 부지에 임시 주차장 들어서게 되면은 약 700대 정도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역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고양시가 작년부터 인근 사유지를 임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65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현재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로 요 부지고요. 자, 여기에다가 GTX-A 개통과 연계해서 SG레일이라는 회사가 민간 주차장을 새로 추가로 조성한다라고 하네요. 자, SG레일이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GTX-A 노선 건설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한은행의 자회사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12월까지 226면의 주차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역들과 달리 창릉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주차장 계획 같은 거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릉 신도시 개발은 LH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기존의 설계상으로는 뭐 환승센터나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고양시 담당 TF 팀장은 창릉역 환승센터와 주차장 문제에 대해 LH와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창릉역이 상업지역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주차 시설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대중교통 노선, 맞아요. 인프라죠. 그거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뭐 그 계획들이 고양시에 제대로 잡힌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지금 개통한 동탄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고양시도 늦지 않게 빨리 추가적인 노선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작년에 고양시 청사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이전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 원을 시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적이 있잖아요.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고양시의회가 이거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라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영재 시의원의 발의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이름으로 18일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9명, 반대가 13명, 그리고 기권 2명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여야 구도가 저 17, 17이니까 저는 당연히 부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결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7대 17,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렇게 이탈을 하면은 이게 부결이 되는 건데 결과는 찬성이 19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김민숙 의원, 안중돈 의원, 그리고 박현우 의원까지 처음부터 원안 건립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 고양각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고부미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요. 국민의힘에서 4명이나 이탈표가 나온 거예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하경 의원이 기권표를 1명 던져서 나머지 1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요. 화면 자체가 현재 고양시 의회 내에서의 시청 이전 이슈에 대한 찬반 구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통과된 안건의 내용도 굉장히 좀 약간 파급력이 큰데, 쉽게 말해서 7,500만 원 부당 지출을 변상하라, 그리고 또 기한자와 결제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요구거든요. 18일 표결에 앞서서 권영재 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시청을 이전하는 문제요. 그거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정하고 행하고 맨 마지막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주소지 변경을 동의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더니 청사 이전이 좌절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은 포기하더라도 일단 부서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고양시장에게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안건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강대강으로 지금 맞서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국토부가 창릉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 줄이고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오래간만에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자족용지 확보라고 이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에 벌말과 봉제산을 창릉지구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자족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달 초에는 고양시 의회가 창릉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몽렬 시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인 덕양
박양연합회 또한 자정용지를 축소하는 베드타운화 신도시 건설 중단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창릉 신도시 포함 여부가 결정이 아직도 안 됐다고 네. 하던데 여기 화전 벌말 네. 마을.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좀 모아지고 있다고 하죠. 지난달 진행된 그 창릉 신도시 성공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라는 걸 시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자, 이때도 이게 쟁점이 됐어요. 오래된 구도심 마을이 있습니다. 벌마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다 창릉 신도시 수용지구에 포함됐는데 여기만 쏙 빠졌거든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이제 국토부가 진행했던 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 사업 다 중단됐거든요. 여기 창릉 3기 신도시로 포함될 거다라고 해서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근데 3기 신도시에는 아직도 포함이 안 됐고 둘 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완전히 지금 벌말이 어정쩡한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또 네이버에서 창릉 신도시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벌말이 수용지구에 포함되는 걸로 네이버에서는 또 그렇게 지금 지도 표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한 거죠.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창릉 신도시에 추가 포함되는 게 수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용도로 여기를 부여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는 공식적으로 벌말은 창릉 신도시에 편입해 일부는 자족용지로 만들고 창릉천 부근은 호수공원 만들길 원한다 이런 입장을 예전부터 계속 밝혀왔고 근데 국토부랑 LH는 여기다가 주택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자족용지 지금 늘려봐야 현재 상황에서는 장사도 안 된다 뭐 이런 LH의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죠. 탄현동 총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고양시청 앞에서 데이터센터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현동에 6개 아파트 단지가 동참했는데 300명의 주민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국회의원 그리고 인근의 대형교회죠. 그 광성교회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LH건설의 사업 철수, 또 하나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직권 취소입니다. 엄청 많은 주민분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고 분위기도 굉장히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사업자인 GS건설 측은 일관되게 이 데이터센터 부지 여러 곳에서 그 전자파 측정을 했는데 주변 환경에 영향 줄 수 있을 만큼의 전자파가 확인되지 않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비대위 측은 열섬 현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전자파 피해 그리고 유해물질 배출, 소음 공해 등 다양한 피해로 주민들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과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또 어느 시점에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의 직권 취소를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기영 탄현 비대위 위원장은 주민들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 경험이 처음이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신혼부부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고양 YMCA가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사업 중에 눈에 띄는 사업이 팔레스타인 현지에 올리브 나무를 심어주는 일명 올리브트리 캠페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현지에서 함께 협력해온 JAI라는 기독교 평화단체가 있는데 이곳 책임자였던 니달이라는 이런 국제적 평화 활동가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을 했었죠. 현지 활동가가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자지구 침공 문제로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사안이잖아요. 니달 활동가의 방문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고양 YMCA, 고양시의 시민단체가 초청을 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부터 이제 한국에 이제 10일 동안 머무르면서 고양뿐만 아니라 서울, 성남, 전주, 대전, 춘천, 철원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현지 상황도 알리고 한반도와 이제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력도 그런 모색하는 강의와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난 4일에는 국회 이하경 의원 초청으로 국회 간담회 또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시민사회 분들도 오셔서 함께 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공식 행사의 마지막 일정을 고양에서 진행했다고 하던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양 YMCA가 초청을 해서 한국 방문 일정을 진행했던 만큼 마지막 평가 자담회를 고양 YMCA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주말이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요청도 있어가지고 갔다 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이 문제를 종교 분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팔레스타인 내에 기독교 신자들도 꽤 많이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기독교가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수호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데 유대교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본인들이 지배해야 된다라는 게 시온주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이스라엘에게 지금 탄압을
받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도 이건 팔레스타인의 어떤 독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교회 같은 성지순례 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러는데 그럼요.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이제 아예 패키지를 그렇게 짜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많이들 다녀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제 어쨌든 간에 협력 기회를 좀 늘리자, 기존에 하던 월리브 트리 캠페인 지금 참여하는 범주에서 좀 더 많이 넓히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성지순례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다 짜져 있어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런 시선에서 기독교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꾸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좀 현지를 방문하는 이런 대안 투어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보자. 관점을 전혀 달리해서 네. 성지를 가는. 고양신문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손잡고 매달 고양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죠. 제108회 고양포럼이 지난주 월요일에 고양시 주민자치회 자치로 가고 있나?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의 기류가 좀 바뀌면서 올해로 출범 3년차 맡고 있는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토론회였습니다. 고양시 여러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주민들이 자치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관점은 너희들은 뭘 떼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떼어 먹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틀을 짜는 거죠.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재정법으로 준비를 했고요. 내용에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우리 시장에게 이양해달라. 그 시장의 권한이 커질수록 시민들께서 더 주의 깊게 해서 누가 어떤 사람을 뽑을지를 고민하시게 될 테니까요. 일단 권력을 넘겨주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고쳐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너희들은 도둑질할 거니까 혹은 너희들은 잘 모르니까 내가 다 통제해야 돼 라는 행정부의 방식에 이제 더 이상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을 하면서 주민자치 간에 갈라치기도 하고 있다. 이 덕양구가 있고 서구가 있고 동구가 있어요. 이 세 개구의 주민자치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회장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이콧하다 올해 사업은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5개, 7개 동에다가 주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그냥 5년 계약했던 그런 계약시사원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색깔 다른 정치 세력에 따라서 주민자치 내용도 바뀌고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안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 안정성에 찌게 되면 보람이 타불이 되어버리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뭐 전 이재준 시장님이 됐든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됐든 때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그 시장님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느냐? 법이 없어요. 법이. 주민자치라는 법이 없이 지금 고양시가 8년차 시범 운행을 주민자치에 해서 제가 봐서는 전국의 탑인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운영하는 게. 그런데 아직도 법상으로 시범 단계입니다. 시범 단계. 입법과 행정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볼 때는 이 보조금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 시원님도 계시지만 창릉동에서 원하는 사업들, 그게 주민자치잖아요. 원하는 사업들 모아서 창릉동 시원님 모셔다가 우리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러면 행정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에 소속돼 있는 지역구의 주민자치회는 인원이 45명이라는 거예요, 정원이. 그런데 45명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올라오니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 같으면 내가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의 정수를 줄이고 위원을 축소시키는 것을 내가 동의하겠냐.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구성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추첨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리가 주민자치를 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인식들이 탄탄하지 않고 여전히 과도기적 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잘 한번 우리들이 지금 현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주민자치회의 위상 강화나 활성화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회 위상이 더 강화되고 결속력이 탄탄해짐으로써 주민자치가 오히려 더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늘 우리는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2년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우리 고양시의 주민자치가 근본적인 뿌리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다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를 갈라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부당한 일방적인 공문으로 자치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지금 관치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저희 주체들이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형태가 아까 시협의회 그리고 구협의회에 이를 인정받아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시가 하는 이건 사실 법과 조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제도적 경로를 저희가 찾고 있고 꼭 만들어서 시의 일방적인 부당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맞서 하겠습니다.